안녕하세요. 분쟁 모드 몇 대면 2탄 시작합니다. 저는 은지연입니다. 한국관광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 작년 한 해에 2,87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옆에 김혜란 변호사님 모시고 이 여행에 대한 소비자 분쟁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여행 좋아하시죠? 예, 여행 네. 좋아합니다. 네, 근래 어디 다녀오시는 곳 있으세요? 예, 저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아우, 좋으셨겠어요. 네, 좋았죠. 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가시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다녀오셨을 텐데 네.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일단은 뭐 아주 오래 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요. 그때는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여행을 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의 이벤트로 다녀왔죠. 네. 이렇게 좀 가까운 경우에는 저희가 호텔 패키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유럽이나 뭐 호주나 이런 곳은 지인이 없는 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호주의 패키지로 이용한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호주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저도 못 가봐서. 네. 소비자 김영숙 씨 사례입니다. 호주에 299만 원을 들여서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 예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군데 호텔을 다니게 됐고 거기서 또 호텔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어떤 그 기관차를 탑승하게 돼 있는데 탑승 시간에 임박해서 또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어떤 관광 코스가 있었는데 그 관광 코스를 또 이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 귀국하는 날까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빨리 도착을 해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지금 저희에게 분쟁 조정을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예, 정말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여행사가 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여행사가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뭐 굉장히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취했지만 이게 응하지 않아서 1372에 다시 어떤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 상담 의뢰를 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 따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내용이 네. 들어가 있고요. 계약 조건 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네. 일단 신체 손상 외 손해에 대해서는 여행 금액, 그러니까 여행 우리가 지급한 이 사건에서 299만 원 범위 네.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일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 조건 불이행이라는 점에 대해서 나중에 김영숙 씨가 아주 열심히 다투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99만 원 중에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너무 적죠. 사실은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확인 가능한 공항에서 6, 7시간 대기라는 것도 하루 여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는 아침 이르게 시작해봤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은 결국 뭐 식사 시간 빼면 8시간 정도가 하루라고 봐야 되는데 6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하루를 여행을 망친 셈입니다. 그리고 네. 호주라고 해도 이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정도인데 그중에서 하루의 여행을 완전히 망쳤고 또 시간상 여러 가지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호텔 예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10%다 30만 원이다 라고 하는 배상 액수는 지나치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패키지 말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17년도 12월에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리타 항공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기내에 14시간 동안 체류돼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변호사님? 예, 언론에서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게 딜레이가 돼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14시간 동안 체류하고 있다가 저희는 보상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1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단 조건이라는 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소비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20만 원 받지 않고 소송을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국토부에 의하면 국내선은 3시간 이내 그리고 국제선은 4시간 이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당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뭐 운항 시간이라든지 뭐 지연 사유 같은 경우를 좀 더 세분화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사례에서 3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신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3시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합니다. 기내라는 게 실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뭐 한 30분만 공항에서 대기를 해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또 이코노미석에 앉은 승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제 사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서 예컨대 지금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이라든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라는 아주 폭넓은 예외 상황을 두고 배상 면제를 굉장히 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보다 견고하고 자세한 내용의 그 대처 방안을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얘기는 여행하고 항공 관련돼서 소비자 분쟁 케이스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2018년도에 개정된 그 국제 여객 운송 불행에 관한 여러 가지 좀 개선된 부분이 있죠, 변호사님. 네. 있죠. 하지만은 그 역시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면제 사유에 대한 항공사의 이제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면제 범위가 역시나 너무 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열거한 이런 사정들의 경우에 불가피성이 추가적으로 또 요건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런 사유만 있다면 어떤 그런 불가피성이나 불가항력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더라도 면제 범위가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항공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공사에 클레임을 걸어봤자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액수가 뭐 100만 원 이내에 대부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에서는 개인이 그런 식으로 클레임을 걸어봤자 이거를 처리를 하지 않고 버텼을 때 개인이 결국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식의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고요. 사실상 개인 입장에서도 지난 일인데 또 생업에 복귀해야 되는데 항공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내가 다친 것도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도 그냥 그만하겠다 이런 식의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이제 원활하게 분쟁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특히 이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 정말 아주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적지 않습니까? 아마 뭐 몇십만 원 되는 거 가지고 소송을 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소송 대리인이 아니면 본인이 나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몇십만 원 받자고 자기 생업 포기하면서 또 재판이라는 것이 한 기일에 끝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짧게 가도 뭐 2기일.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내라는 것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러면은 기일이 몇 번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개인이 매번 법원에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사실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번 여행은 아니고 사실 해외 출장을 갔다가 해외 항공사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했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사실은 결항이 됐고 그래서 이틀 정도 후에 대체 항공편을 그 항공사에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틀에 해당하는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약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환산을 해서 지급을 했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 그 숙박과 식비에 대한 실비 에 포함해서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얼마 정도 됐어요? 그 금액이?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고요. 5, 6년 전이고 제 기억으로는 뭐 50만 원 이내의 액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도시가 이제 파리였다 보니까 뭐 식비나 숙박비가 좀 적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최저임금 시급의 이틀 정도에 아마 인건비 정도 해서 그 정도 받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노조의 파업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같은 경우 뭐 지금 항공기 점검, 뭐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라고 해도 배상 면제를 받기 어려운 사유이기는 하지만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의 뭐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라라고 안내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했을 때 굉장히 원활하게 처리되었던 기억이 있고 우리 항공사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패키지 여행 준비하는 소비자가 앞으로도 더 많아질 텐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핵심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여행도 마찬가지로 상품이고 상품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은 뭐 온라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만 그런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컨대 여행에 대한 이렇게 일정표 같은 게 나와 있을 때 어디를 방문하고 뭐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의무적인 방문지가 있다. 예컨대 쇼핑몰 같은 경우 그런데 간다라는 것이 계략적으로만 나와 있는 여행 일정표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쇼핑몰만 길게 가고 막상 유명 관광지라고 했던 곳은 거의 뭐 입장료만 끊고 들어갔다가 뭐 발만 찍고 나와야 되는 이런 여행 그렇죠. 침대 같은 거, 뭐 라텍스, 베개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오시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행의 실제 내용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공정위에서 어떤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은 패키지 여행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란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